간단하게 해설을 감각이 다 죽어있지 우리. 9번. 자, 치환해야 되죠. 이렇게 치환해놓고 이제 시작하면 x는 3x 제곱 ax 플러스 b 그래서 좌변에다가 a랑 b를 만들어내자. 자, 그러면 a부터 만들어내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걸면 되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만들어내고 싶으면은 x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 걸면 되죠. 그래서 x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 걸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라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누구는 계산 안 해? 이건 계산 안 해. 그래서 얘 뭐가 되고? 얘 뭐가 되고? 이거 하나 없네. 얘가 뭐라고? B. 누구 계산 안 해? 홀수. 그럼 얘만 남았네? 그지? 그래서 3분의 몇 A? 연립해서 A랑 B를 찾아주는 그런 형태. 자, 10번 코사인 X 있고 Y도 있고. 자, 코사인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Y는 이렇게 걸고 정삼각형을 그려야 되네. 아니 아니 이게 정삼각형이야. 여기 정삼각형이야. 이거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쓰면 돼.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이렇게 있고. 자, 우리 맨날 하던 거지, 그지? 자,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좌표를 구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좌표를 찾는 데는 뭘 하는 거다? 방정식을 쓰는 거다. 지수도 마찬가지야. 좌표를 구하는 건 우리 방정식을 푸는 거다. 자, 코사인 함수에서 좌표를 알고 싶다. 좌표를 알고 싶다. 뭐 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y좌표는 이미 알고 있네요. y좌표 몇입니까? 여기 4. 딱 전화받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x 변화량 몇이에요? 3이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1, 4분면에 첫 번째 있는 거를 미지수로 놓으면 좋다 했지, 그치? 그래서 얘를 알파로 보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는 몇 컴마 몇입니까? 알파 컴마? 인데 여기다 대입을 해야지. A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2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좌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얘는 몇 만큼 왔다고 알파에서? 플러스 3만큼 왔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고이면 이제 얘가 몇 주기다 이동해가지고 얘가 뭘로 바뀌는지 바로 이제 각변해서 쓰면 더 좋고,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3 어디 넣자고? 여기 a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치? 자,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안 생겨. 자, 2분의 파이 x 자리에 뭘 넣자고? 이걸 넣는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각변한 데서 어떻게 간단히 되는지만 쓸 수 있으면 돼. 무조건 각변환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 알파 더하기 2분의 몇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각변환이 되죠? a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알파니까요. 뭘로 바뀌겠습니까? 4, 3면 사인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번에 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은 좌표를 찾는 거는 삼각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A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2루트 3이라는 사실과 A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루트 3이라는 사실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둘을 나누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를 하면은 결국 탄젠트가 나오죠. 얘가 몇이 됩니까? 그래서 바로 직각삼각형으로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뭘 구하는 일이었지? A를 구하는 일이었어. 자,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를 구해주자. 자,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몇입니까? 루트 5분의 1이 되면서 넘기면 따라서 A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사실 10번에 있지만 육모를 생각해보면 14번에 박아도 이상하지 않은 육모를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쉽게 준비를 할 수는 없지. 11번 자,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네. x1이 3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3 t0 플러스 22t가 되겠고요. x2가 마이너스 2분의 1 t0 플러스 4t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봐준다고? 위치? 속도? 가속도? 속도, 그지? 자, 속도를 봐줘야 되지. 자, v1은 이거고요. 루트는 이겁니다. 자,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VT의 부호를 관찰해 줘야겠어, 그지? 자, 그래서 V1부터 그려볼게. V2. 자, 이 녀석은 언제 바뀌죠? 2랑 11에서 부호가 바뀌고요. V2는요? 4에서 부호가 바뀌죠? 자, 그럼 운동 방향이 같다는 건 한 번에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했지? 두 개의 곱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운동 방향이 같다는 거는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일 때 너도 플러스, 네가 마이너스일 때 얘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죠? 운동 방향이 곱이라는 건 V1, V2가 양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보는 법을 알려줬죠, 그죠? 수익선상에서. 자, V1, V2를 얘가 0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쪼개시고, 그지? 자, 2보다 작을 때는 두 개 곱했을 때 양수, 염수요? 중근이 없으면 계속 뿔맛 돌리면 된다 그래서 중근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운동방향이 같은 거는 어딜 봐야 된다고? 양수인 걸 봐야 된다고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구간이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 n-1과 n이 여기에 속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n을 하나씩 불러보자. 자, 제일 작은 거 뭐부터 된다? n 뭐부터 가는? 1, 또 2 가능하고요. 1, 2 여기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4부터 11 사이에서 여기 첫 번째로 되는 거 누구죠? 5 되고요. 마지막으로 누구? 12가 어떻게 되죠? 11까지. 자, 이거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예요? 9개 나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K가 뭐다? 9다. 자, K가 9가 나오고, 자, K에서의 P의 값도 없는 계산만 하시면 되겠고요. 왜 문제 있어? 속도 3번이 어떻게 앞에 플러스라고 진짜 보였어요? 이게 뭐야? 아, 두 개 곱한 거 부호 어떻게 체크하냐고? 네, 다한 번에 그냥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 그러니까 보세요. 자, 봐봐. 자, 이게 fx예요. 얘가 gx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fx, gx
곱한 거를 그리는 걸 보여줄게. 그럼 잘 봐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 2차 함수, 요 녀석 3차 함수 곱하면 몇 차 함수? 5차 함수죠. 자, 그러면 실을 다 찍어보세요. 마사, 마이, 마일, 그다음 이렇게 나오겠죠. 누가 중근이죠? 중근일 때 우리 부호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접하면서 안 바뀌는 모습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최고차항 내가 지금 양수로 세팅했으니까 5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 증가로 시작하면 돼. 자, 증가로 시작하는데 어디만 접한다고? 마이너스 1만 접한다고? 자, 이렇게 생긴 5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5차 함수의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중근일 때 부호가 안 바뀌면서 흘러갑니다. 근데 실근이 하나씩 있는 구간은 다 어때요? 부호가 무조건 바뀌죠. 왜? 축을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봐. 자, 두 개 곱할 건데 지금 2, 11이고 4지. 중근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도 접한 녀석이 아니야. 그럼 뭐야? 실근 있을 때마다 부호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2보다 작을 때 하나만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바뀐다고 얘기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자, 도형에 대한 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 아, 오늘도 날로 먹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림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 지수함수를 먼저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로그 함수를 갖다 넣겠다고, 그지? 근데 로그 함수를 이제 먼저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거 어차피 A랑 B가 다 1보다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개형은 우리한테 다 익숙한 1번 개형들이고. 자, 두 점이 만난대요. PQ가. P가 만나고 이 P가 요 녀석 점근선이 있대. 얘 점근선이 어디야? Y는 8. 여기 위에 P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Q는 어디 있나 보니까 이제 PQ를 4대3 외분하는 점이 외분점이 어디 있다고?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여기다 Q를 찍어야 돼. 뭐 이거 아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4대3 외분이잖아, 그치? 4대3 외분이라고, 그치? 자, 그러면 내분 입장으로 보면 몇 대면 내분? 3대 1이죠, 그죠? 자, 그럼 요만큼은 높이가 3에 해당하고요. 이만큼 높이는 4에 해당한다. 이거 먼저 봐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3대 4를 띄고 있다는 건데 얘가 몇이라고? 그렇지, 넌 8이다. 그럼 넌 몇이겠어? 6이겠지. 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할 걸 있나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침 로그 함수라는 거죠, 그죠? 여기 지나는 게. 그래서 로그 함수를 이렇게 싹 그려요. B가 뭐냐면 Y는 로그 B의 X 플러스 7이고요. 그죠? 그래서 자, 요 녀석의 X좌표에 대해서 여기도 한번 대입할 거고 여기도 한번 대입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대입만 2번 해주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로그 함수가 이제 쉬우니까 로그 함수에 먼저 넣읍시다. 자, X좌표 뭔지 몰라요. 근데 6이랑 8이 Y좌표가 나오게끔 세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를 P, Q라고 해서 대입을 먼저 합시다. 로그 B에, 근데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이 녀석이, 자, Y좌표 몇이 나온다고? 8과 6이 나오는 걸 생각해봐. 그럼 로그 B의 X는 뭐가 나오면 됩니까? 로그 B의 X는 1과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맞습니까? 7만 넘기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자, X는 O 또는 B 또는 X는 B 또는 B분의 1. 그래서 너가 B분의 1, 너가 B. 이거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 어디 넣겠다고? 지수함수, 그치? 자, 이번에 지수함수에 넣을게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도 잘 보세요.
자, A의 이 녀석은 양수로 풀린 거야, 무수로 풀린 거야? 양수로 풀린 거야. 그냥 생으로 대입할 거지, 그지? 그래서 A의 B제곱 마이너스 8은 몇이고? 8이고 얘는 8이고 근데 B분의 1을 넣은 거는 플러스로 풀린 거야, 마이너스로 풀린 거야? 마이너스로 풀린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16이라고 쓸게. 자, 그럼 A의 B분의 1 이거 마이너스로 풀린 거지, 그치? 근데 뭐가 나왔어? 그럼 이 안에가 몇이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6. 그럼 A의 B분의 1은 몇이었다는 거야? 2였다는 거지. 이걸로 가셔야지. 자, 여기다가 몇 제곱? 4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B는 뭐다? B분의 4. 따라서 B는 양수니까 2고요. A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겠다. 뭐 계산할 게 없었지. 자, 평행한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가 수직하고 여기를 알파라 하자. 여기를 베타라 하자. A, B 또 이렇게 문자를 근본없이 써버리네. A, B, C, D 이렇게 잡고 자 BD가 루트 2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삼각형 BDC에 외접원 넓이비를 줬어요. 4대 1.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몇 대 몇이래? 2대 루트. 자,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부터 반응하자고. 일단 그냥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것들 제일 먼저 뭐 해야겠어? 알파 베타. 그치? 자, 알파 대응하는 거 여기, 베타 대응하는 거 여기. 자, 사인이 2대 루트 7. 그럼 변의 길이 비도 2대 루트 7. 2K 루트 7K. 이것부터 가셔야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자, 뭐 있어? 외접원의 넓이. 이거 줬죠, 그죠? 자, 외접원의 넓이. 그럼 반지름 몇 대면? 반지름 2대 1. 자, 근데 지금 A, B, C 지금 얘 쪼개놨죠? 이렇게 쪼개놔야 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래서 A, B, C와 B, D, C를 봐야 된다. 그지? B, D, C 밑에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얘 비교할 수 있는 거 있나 봅시다. 자, 평행 조건 왜 줬어? 평행 조건은 무조건 뭐야? 각의 이동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알파랑 뭐랑 갖다 넣어줄 거야? 여기 알파. 그 다음에 또 어딜 갖다가 할 수 있어? 여기랑 여기 간마할까?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간마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무슨 기술 할 수 있지? 사인 법칙을 할 수 있지. 자,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겁시다. 자, 반지름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면. 자, 근데 지금 억각으로 사인이 어때요? 감마 보는 거야 지금? 1대 1이죠? 맞아요? 자, 근데 지금 변이 각각 뭡니까 지금? 루트 2랑 뭐야? 마주 보는 거? 2K죠? 감마에 걸려있는 걸 보고 있다고. 감마에 걸려있는 대변을 보고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이 나와야겠죠? 나 거꾸로 쓴 것 같은데 맞지? 2K 대 루트 2네. 그치? 자, 그래서 K가 몇인 거 알 수 있죠? 루트 2라는 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잡으시고. 자, 수정합시다. 자, K가 사인 법칙으로 루트 2라는 걸 잡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너는 루트 2가 됐고 너는 루트 14가 됐다. 사실 뭐 이거 보면 끝난 거지, 그치? 자, 여기 길이 몇? 직각이니까 4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았으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뽑아서 다른 데로 움직이면 되겠지, 그치? 자, 우리 뭐 구해고 끝내줘야 돼?
12. 그치? 자, 저거 파란 색깔 긴 변 구하고 끝낼 거야. 그럼 이 파란 색깔 긴 변 구하려면 우리가 뭐 알면 끝납니까? 자, 알파 구하고 끝낼 겁니다. 알파 구하고 끝냅시다. 자, 코사인 알파 됐죠?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4. 집값 상승이니까, 그지? 자,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2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가는데 이제 어느 삼각형으로 간다고? 얘로 간다고, 얘로. 요걸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 BC의 길이를 알고 있긴 해야겠네, 그지? BC를 한번 구하고 가야겠네. 자, BC는 이제 뭘로 갈까? 요거 들렸다 가자. 자, 얘를 들렸다 갑시다. 자, 노란색 삼각형 먼저 보시면, 자, 이거 x라고 볼까요? 자,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14 마이너스 2 루트 14 x 코사인 알파 왜 썼다고? 4분의 루트 14는 대변 2 루트 2의 제곱.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자, 요렇게 날아가면 7 되고요. x제곱 7x 플러스 6은 0. 자, 누가 봐도 1은 아니니까 x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 이제 파란색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파란색 삼각형. 자, 여기다가도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하자. 이 녀석을 y로 할까? 자,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y제곱은 2 플러스 36 마이너스 2 루트 2 6.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죠, 그죠? 이게 뭘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죠? 몇이라고? 4분의 루트 2 플러스로 바꾸고 4분의 루트 2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 플러스 36 플러스하고 4분의 루트 2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죠? 그래서 뭐만 남았습니까? 44. 그래서 y는 2루트 11이 되겠다. 잠깐만 정리. 그다음 숙제를 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프린트가 안 돼서. 아, 너네 놀면 안 되는데. 시험 이제 막 끝났는데 조금 이번까지만 PDF로 적은 양 해주시고 적은 양을? PDF로 적은 양 지치는 좀 미치겠네. 내가 너 구출해줬잖아. 어제 행동이. 아, 너네 감을 빨리 깨워야 되는데. 이 14번 틀렸잖아, 그지? 이거 왜 틀렸게? 감이 다 주소문 때문에. 감답이. 네, 감 다 뒤졌다고. 네, 그거예요. 지선이한테 말 걸어. 뭘 지선이한테 말 거냐고. 자, 우리 또 0분의 0꼴이니까 고민해야 돼. 인수의 개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얘 몇 차례? 1차. 얘는 3차. 오케이. 얘는 0인수가 무조건? 얘는 한 개. 얘는 한 개 또는? 그치. 이제는 두 개라고 대답하지 않아. 한 개 또는 세 개. 자, 요 위에 거 몇 차? 그러면 영인수 개수는? 한 개 또는? 그치.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영인수가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 3에서만 존재하지 않으세요. 자, t가 3일 때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F3이 마이너스 8이라고 줬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3이라는 영인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누구 건 아니다? f의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하면 사실은 자, 누가 0이다? G3이 0이다. gx가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얘 영인수가 하나는 확보를 했어. 자,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자, 3을 위에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지 않은 거지, 그지? 그러면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fx의 영인수를 내가 뭔지 모르지만 강제로 잡아보겠습니다. 강제로 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3이 아닌 영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분자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지. 왜? 이 m은 반드시 3이 아니거든. 근데 얘는 3일 때만 극한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m일 때는 극한이 있었다는 거야. 얘는 분명히 영인수를 갖고 있음에도 그걸 누가 반드시 커버했다? 위에서 커버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fm은 몇입니까? 0이죠. 그러면 gm 빼기 fm도 몇이 된다고? 근데 fm이 0이라며. 그럼 gm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팅해 놓는 순간 gx가 자동 결정이 됩니다. 뭘로요? x-m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걸로 세팅된다. 이거 표창 뭐였지? 아, 이게 안 써도.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 자, 얘 때문에 얘가 영인수를 여기서 커버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gx가 인수를 갖는 것까지 왔는데 얘가 가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x-m이 인수가 몇 개가 되어버렸어? 2개가 되어버렸잖아. 여기서 이제 선택이 1개가 아니라 반드시 뭘로 와버린 거야? 3개로 와버렸거든. 자, 그러면 x-m이 지금 분모에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분자에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이상이 있어야겠네. 얘가 이제 위에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 그리고 얘가 이제 인수가 하나 남았어. 뭘로 가져야 될까? m으로 가져야 돼? 3으로 가져야 돼? 그 외로 가져야 될까? 자, m으로 가지면 왜 안 되지? m으로 가지면 얘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아니지, 3개 이상이 되지. 그럼 3개 이상은 뭐야? 그냥 함수가 확정돼 버리는 거야. 함수가 확정돼 버려. 자,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고. 자, 근데 3을 가지면 원래 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분모가 더 많아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 어차피 분자에 없으니까. 그 외를 가지면 그걸 위에서 커버해 주는 걸 또 만들어야 돼. 그럼 머리가 아파진다. 그치? 자, 그래서 이 gx가 자,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디부터 가는 게? 3의 제곱을 가는 게 현명하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만 해주면 돼, 우리는? gx 빼기 f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을 것이다? x-m의 제곱 인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야 m에서 우리가 극한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쵸, 2개 있어야죠. 왜? 지금 fx도 x-m이 있고 gx도 x-m이 있으니까 이미 분모에 2개인데 그걸 커버하려면 분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와야 돼. 이 흐름. 알겠지? 0분의 0꼴은 얘가 이거가 가져야 있어야 돼. 그럼 얘도 이걸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걸 가져야 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근데 fx랑 gx를 내가 x-m으로 짜놨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보자고. x-m. 그럼 어떻게 되죠? gx에서 fx를 뺐으니까 x-3의 제곱에서 뭘 뺍니까? a를 뺀 게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x-m이 어디에 하나 더 들어있어야 돼? 여기에 하나 더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m을 넣으면 몇이 나와야 돼요? 그걸 식을 하나 써야죠. 여기다 m을 넣었을 때 0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A와 M에 대한 식을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자, F3이 뭐였어? 마이너스 8이었죠. 네, 대입하면 A에 3-M이 되죠? 이걸 하나 쓸 수 있죠.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A 대신에 뭘 대입합시다? n-3의 제곱을 대입할 것이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면 n-3의 세제곱이 8이 된다는 거. 그래서 n이 자동결정 5가 되고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a는 4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잖아. 왜 x-3의 제곱으로만 가지? 다른 거 왜 확인 안 하지? 다른 그걸 시험장에서는 해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이거는. 직관적으로 x-3이 가장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간단 말이야.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도 밝혀야죠, 그러면. 나머지가 안 돼. 이건 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가보자. 자, 사실은 나머지 하나의 인수가 여기까지만 팩트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모른다였어. 그치? 근데 그걸 내 맘대로 지금 x-3으로 하고 가버렸잖아. 나머지를 가봐야지. 그래서 뭘 가졌을 때도 이걸 가졌을 때도 한번 가봐야지. 그럼 얘가 이걸 가지면 왜 안 될까? 자, 지금 이렇게 가져버리면 분모의 x-m이 몇 개지? 3개지. 자, 3개면은 얘가 어떻게 가야 돼요? x-m의 세제곱이 돼버려야 돼. 이게 실제로 되는지 한번 관찰해볼까? 자, 그럼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지? 뭘로 묶어? x-m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빠지지? x-m, x-3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지. 근데 얘가 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x-m의 제곱이 나와 버려야겠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함수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여줄게. m은 3이 아니죠. m은 3이 아닌데 얘가 지금 3과 m을 근으로 갖고 있거든요. 뭐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함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x-m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이거일 수 있나요? 그럼 얘가 접하는 공간은 여기잖아, 그치? 여기가 m이 돼야만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절대 불가능해. 공존할 수 없는 식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m이 아니라 다른 숫자였으면 가능성이 1만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m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봐야죠. 자, 또 다른 가능성 뭐가 있었지? 그치, 아예 제3의 인수를 갖는 거. 아예 제3의 인수를 갖는 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gx-fx가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져줘야만 하지? x-m을 몇 개? 2개 가져야 되고 반드시 또 하나도 n도 커버를 해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증명해보자고. 자, 그럼 이거 2개 제거하면 뭘로 묶어? 이걸로 묶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3, x-n,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요 녀석이 뭐가 돼버려야 돼, 그러면? x-n과 x-n이 되는데 잘 보세요. 얘도 같은 논리를 펼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과 n은 다른 숫자죠. 다른 걸로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잡아볼까? 자, 3n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잡혀있죠. 그쵸? 근데 얘가 두실근이 어떻게 갖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m과 n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n은 분명히 여기인데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a잖아. n이라는 실근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이? 절대 안 되죠. n을 넣으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런 근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진짜 엄밀히 푼다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것도 밝혀야 되죠, 논술이라면. 그죠? 근데 우리는 수능이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자, 요걸 가져야겠다 하고 이제 끝내버리면 됐었다. 오케이? 자, hx가
fx 곱하기 0부터 x까지 gt dt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거의 최소값이 절대값 f2일 때 0부터 f4까지 x, gx, dx에다가 12배를 해봐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fx가 1차 부정. dx 몇 차례? 2차인데 3x 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시작하는 2차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을 이렇게 주는 의미는 뭘까? 이거 왜 이렇게 주는 걸까?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최소값이 함수값으로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최소, 최대, 극대, 극소 뭐 이런 녀석들 있잖아. 이런 녀석들의 값을 어떤 함수값으로 주어줄 때가 있어. 그럼 요 녀석은 그 값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른 장치를 밀어넣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도 최소값이 절대값 f2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fx의 최대값이 f2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x는 2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x는 2에서 극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은. 물론 극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구간의 양끝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이지 않잖아, 구간의 양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이 x는 2에서 극대라는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싶을 때 이런 장치를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건다는 건 뭘까? 그럼 살짝 감추고 싶은 거잖아, 그치? 얘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x는 2에서 얘가 극점인지 아닌지 이건 전혀 알 수 없어. 아무런 정보가 안 돼, 그치? 자, 근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 절대값의 장치는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플러스다, 이 녀석. 혹은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장치처럼 써먹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fx에 대한 함수값을 이걸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뜬금없이 fx에 대한 함수값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건 뭘까? 그럼 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럼 이때야말로 진짜로 그냥 뭐야? 부호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잘 봐봐. 자, hx에 대한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어. hx의 최소값이 뭐라는 거야? f2. 아니, hx 안에 fx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f2라는 값이 hx랑 얼마나 연관이 있겠어? 거의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부호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이 함수가 뭐야? 계속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한 거지. 근데 우리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알고 있잖아. 항상 지나는 점을 안다고. 얘는 어딜 지나지? 이게 최소값이야.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이 반드시 0,0을 지나야 되잖아. 얘 때문에. 얘가 0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h 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최소값이야. 이렇게 알아먹었어야 되고, 그럼 hx는 x는 0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는 거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알게 됩니다. 자, 결국 최소값이 몇이었다는 거지? 0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값에 대한 힌트를 주지? f2를 주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이걸 알게 된 순간 다시 hx 입장에서는 h2가 또 뭐라는 걸 알게 돼? 0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이 녀석도 최소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hx는 x는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또 하나 나와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잘 봐봐. 자, hx. 자, 지금 이거 1차고요. 얘는 2차인데 적분했으니까 몇 차가 됐어? 그러니까 hx는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끝나버린 거야. 0과 2에서 지금 극소인데 극소값이 0이야.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hx를 바로 쓸 수 있죠. 최고차는 계속 몇이겠습니까?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장치를 발현시키는지 이것들을 너네가 이제 머릿속에 넣어놔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죠, 이제. 자, 그러면 fx가 이제 뭐라고요? fx 아까 f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는 1이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로 알 수 있는 건 gx가 뭐라는 거? 0부터 x까지 이거죠. gtg. 얘가 뭐라는 거? x제곱 x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gx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양면을 2분하면 되겠죠. 그죠? 뭐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항이 알파, 두 번째 항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n에 대해서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은 시그마 이건 2n부터 2n 플러스 3까지 h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등기설은 이게다. 이게 굉장히 이제 생소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걸 만족하는 등기설은 두 개. 이게 뭔 소리지? R이 두 개? R이 두 개?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자, 얘부터 한번 써볼까 일단? 일단 이 나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첫째 항을 이제 알파로 둘 거고, 자, 공비를 R로 한 번 더 보자고. 왜? 저도 아, 그래? 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첫째 알파로 공비 R로 하면 알파 제곱 아래 n 플러스 2인데 제곱했으니까 2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아래 2n은 여기서 합공식 갑시다. 좋아? 알파에 아래 2n 마이너스 2가 초항이고 그지? 그 다음에 몇 개 있어? 4개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잘 봅시다. 없앨 수 있겠지. 분명히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읽어 묻자. 뭘로? 알파 제곱 아래 2n 제곱 묶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거 정리까지는 다들 하지 않았을까 싶고 없어지는 거 있네? 누구 없어져? 자, 4제곱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알파 하나 떼고 다 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이지. 알파 R이 0이 아니라는 건 알파도 R도 0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알파 다 떼버리고 R 몇 개 떼? 2n 마이너스 1개 떼면 여기 뭐만 남아? R 하나만 남겠네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다 정리가 돼버리는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자, 아까 이제 알파랑 R은 약분을 해도 괜찮아 그지? 누구 약분하면 큰일 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은 약분을 섣불리 하면 안 되지? 맞아요? 알파 뭔지 알고 이거 약분하지? 이거 약분을 섣불리 하면 안 되지 그지? 맞습니까? 알파가 1일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쓰면 뭐가 됩니까? 알파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다?
R-1분의 R에 4제곱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자 R에 4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자 어떻게 돼? R8 마이너스 R-1분의 1은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자 근데 얘는 뭐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쓴 식이지? R이 1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쓴 식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R이 1이 아니라고 쓴 식이니까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지 이거? 자 R이 1이면 다 뭐예요 이거?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여기 몇 알파? 4알파 그럼 알파가 0이 되죠 그래서 R은 1이 애초에 아니니까 쓸 수 있는 식이죠 그쵸? 그래서 R이 1은 안 됩니다 1은 안 돼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R이 1이 아닐 때 얘를 풀어야 돼 얘의 의미가 뭘까? 만족하는 등비설이 두 개다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이 방정식을 도출해냈어요 R의 4제곱이 1 혹은 뭐다? 알파 R이 R-1분의 1이다 여기로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R을 우리가 봐줘야겠어 자 그러면 자 요걸 만족하는 등비수열 혹은 요걸 만족하는 등비수열이 총 몇 개가 나오면 되는 거야? 2개가 나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부터 관찰해보자 R이 우리가 1은 안 된다고 가정했으니까 R이 뭐만 가능해? 마이너스 1만 가능하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1대를 우리가 한번 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녀석 무조건 뭐가 된다고? 만족한다고 무조건 만족하는 등비수열 R 마이너스 1 하나 찾았다고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만족할 때 뭘 찾아달라고 했어? 만족할 때 초항을 찾아달라고 했지? 알파의 값을 구하라 했지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을 만족하는 알파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서 온 식이야? 요 식이 여기서 온 거죠 그죠?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아래다가 뭘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이제 성립을 한다는 소리지 그지? 자 그러면 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아래다 마이너스 1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R이 마이너스 1 사라진다 아 그치 사라지지 얘를 만족하는 등비수열 요 녀석이 그럼 이렇게 가야겠네 자 얘가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만족하는 등비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걸 한번 보자고 얘를 한번 관찰해보자고 자 요 녀석은 이제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그지? 자 어떻게 돼? 알파 R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요걸 만족하는 이제 R이 또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존재할 건데 자 그러면 혹시나 자 요 녀석에 있는 이 R이라는 근이 여기랑 중근일 수 있지 않을까? 요 녀석이 그래서 얘가 이제 중근일 때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만족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R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이때 알파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네 이대로 가면은 알파 2분의 1인 걸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여기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알파를 하나 구해낼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여기서 R을 찾아내야 돼 그치? 자 근데 만족하는 등비수를 몇 개였다고? 2개밖에 없어 근데 하나는 발견했어 벌써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어때야 돼? 중근이어야지 그러면 이 녀석이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0이어야겠죠 자 이대로 가보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0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알파가 0일 수 없으니까 알파 몇이다? 검증은 해봐야겠어 이게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4R제곱 그다음 플러스 4R 마이너스 1이니까 자 R이 몇이 나오죠? 2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괜찮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알파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자 만족하는 등비 수열이 두 종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만족하는 초항과 공기의 순서쌍이 총 두 종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사실은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와 R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는 해석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게 있었고, 자, 덥다. 그런 거 같은데. 김팔 2명. 저기 아, 완전 이빨 잊지 말았어요. 네. 이빨 잊었어. 통은 통 해야 되나? 어려운. 아, 어려워요? 아닌가? 어렵다. 주사위 한 번 던져서 홀수가 나오면 홀수에 적힌 모든 카드에 스티커 붙이고, 짝수가 나면 짝수에 스티커를 붙이자. 7번 한다. 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세 번째 두 개, 네 번째 두 개, 다섯 번째 세 개, 여섯 번째. 자, 어때야 된다고? 카드에 적힌 수와 붙어있는 스티커 장수가 같아져야 된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가 붙어야 돼? 한 개가 붙으면 돼.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가 붙어야 돼. 여기는 이렇게 붙어야 되네요. 자, 근데 규칙이 뭡니까? 자, 홀수에 적힌 카드. 오케이. 존재할 확률이죠. 존재할 확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가야겠네. 그지? 자, 존재할 확률은 너무 높잖아. 그지? 존재하지 않을 여사건을 갑시다. 그러면 자, 하나도 같아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가 자, 얘가 2가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3이 아니고 그냥 붙은 거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 자, 결국은 그러면 홀짝이 몇 번씩 나오는지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홀이 나오는 거를 짝이 나오는 거를 마이너스 합시다. 홀짝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x가 나오면 어디에 스티커를 붙이고? x가 나오면 홀수 1, 3, 5. 자, 짝이 나오면 2, 4, 6에 스티커를 붙여. 자, 그래서 가능한 거를 우리가 다 세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미 완성된 게 있어. 누구야? 그치? 그니까 결국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저 1을 한 번도 터치를 안 한대. 그치? 뭐만 나오면 돼? 아, y만 7번 나오면 돼. 이러면 한 번도 안 건드니까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어떤 것도 가능하지? 자, 그럼 나머지도 이제 하나씩 완성이 될 수 너무 많잖아. 6건 가자. 자, 그러면 자, 이게 하나도 안 같아지는 순간으로 한번 갑시다. 자, 그럼 무조건 뭐는 한 번 나와야 돼요. 홀수가 한 번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x가 적어도 한 번이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자, 또 같아지면 안 되는 녀석들 봅시다. 그러니까 x가 한 번 나오게 되면 얘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럼 얘 때문에 이제 x가 몇 번 나와야 됩니까? 2번 이상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러면 얘가 문제가 되죠, 2번이 나오면. 그럼 x가 몇 번 나와야 됩니까? x가 적어도 한 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니까 3번 이상. 자, 이걸 y에 대한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y는
자 0번 나오는 건 괜찮은데 한 번 나오면 괜찮습니까? 안 되죠. 두 번 나오면 돼요? 안 됩니다. 세 번 나오면요? 안 되죠. 그럼 y는요? y는 0번이거나 혹은 4번 이상 나와야 돼요. 요걸 동시에 만족해주면 되겠습니다. 몇 개 없네요. 그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y가 0번을 선택하면 xxxx로 가면 되고요. 두 번째, 자 y를 4번 이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건 반드시 따라줘야 되니까 x 3번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래서 이거 두 개만 제거해주면 되겠다. 계산은 직접 하시고. 알죠? 자, 29번. 그거 뭡니까? 1, 2, 3, 4, 5, 6, 7 x에서 x인데 자 fx 빼기 4 fx 빼기 이걸로 갈 겁니다. 자 1, 2, 3, 4, 5, 6, 7에 대해서 만족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 자 얘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대소가 바뀌는 뭐 그런 형태지 않겠어? 근데 잘 봐봐. 너네 이거 뭐라 써? x가? 알파가 더 작다면? 알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 fx를 t라는 걸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지? 이걸로 치환한다면 2차 부등식의 관점처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간단하지 않나? 근데 이제 누구의 대소가 문제가 되지? 4랑 fx 플러스 1이 누가 큰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 녀석의 해는 뭐가 나오겠어? 뭐일 수도 있고 첫 번째 fx가 4부터 어디까지? 이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떨 수도 있어? 여기부터 여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자 근데 여기서 세는 거 있을 거고 여기서 세는 거 있을 건데 겹치는 게 있네. 누가 겹치지? 같아지는 거. 그래서 얘네가 4로 같아지는 fx랑 fx 플러스 1이 다 뭐가 되는? 요거를 여기서 제거해서 버리면 되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세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이 1, 2, 3, 4, 5, 6에 대해서 따르는 거죠. 자 1, 2, 3, 4, 5, 6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 fx 플러스 1이 더 컸다. 4보다 더 컸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들어가면 얘가 자 1, 2, 3, 4, 5, 6에 대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럼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4부터 자 1, 2, 3, 4, 5, 6 다 이걸 따르는 겁니다. 둘, 셋, 넷, 다, 여, 7개 어디까지? 7까지. 자 그럼 몇 H면? 8H 3이라고 쓰면 돼요. 자 얘는 반대로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8H 3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전부 다 한 가지를 제거해주면 되겠다. 몇입니까?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로. 왜 내 사람도 공기가 안 좋아 지금. 이거 정화시켜 지금. 정화시켜. 물 쳐버릴 수 있어. 그치. 미적. 이제 28?
자, 요 녀석 fx 요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자, gx g'x는 k의 실근은 마이너스 1분입니다. 자, 요 녀석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역함수로 절대 풀면 안 되고 원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요 녀석이 실근이 생긴다는 거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인 g 마이너스 1인 녀석을 알파라고 좀 우리가 새로 칭해놓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일 때 이 녀석이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알파, 그 다음에 얘 뭘로 바뀌어? f 프라임 알파분의 1로 바뀌겠죠. 자, 요 녀석이 실근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걸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가 하나다. 요걸 만족하는 알파가 하나다 라고 되겠고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를 써준다면, 자, 이거 그냥 x로 갈게요. 이걸 만족하는 알파가 된다는 거 얘기만 해놓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2x 마이너스 2x 분의 x라는 녀석이, 자, 요게 실근이 오직 알파뿐이다로 갈 겁니다. 얘가 알파라는 실근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관찰해야겠지. 자, 도대체 k가 뭐였길래 이게 실근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이 함수를 이제 그리는 문제로 바뀌겠고, 얘를 hx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hx를 좀 그려봅시다. 이 녀석을. 자, hx 미분 하면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그냥 한번 쓰고 빼기, 자, 미분하고 x 곱해서 한번 써주고, 이렇게 공미분 한번 해주고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이 녀석이 2 마이너스 x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사라지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이 계속 얘는 양수고, 그치?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 자, 2에서 한번 뚫는 거죠, 그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 2에서 극대를 갖는 녀석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hx를 이제 그려보려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hx를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자,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면 어디 가?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끝난다고? 우리 0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2에서 극대를 갖고 있다. 자, 2에서 극대를 가지면서 이 그림을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고. 그럼 2일 때 이제 어디를 가냐? 자,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hx가. 1 아니에요? 어? 네, 1 아니에요? 어디가 1이야? 2. x 무한대로 갈 때? 아니요, 그 2가 아니라 1 아니에요? 여기가 왜 1이지? 아, 2x였네. 아하, 맞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1에서 극대가 된다. 1에서 극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자, 이 녀석이 y는 k랑 만나는 게, 자,
자, 실근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이제 실근을 우리가 하나만 뜨도록 만드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거 보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다 찍을 수 있어? 여기다 그을 수 있고 또 어디다 그을 수 있어? 요 밑에다 그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알파의 정의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의 구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알파를 뭐라고 잡아놨냐면 우리가 지금 G-1로 잡았단 말이야. 요거를 알파라고 잡아놨는데 이 녀석의 실근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요 fx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자 fx가 갖고 있는 거는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실수 전체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지, 그치? 자, 이 녀석 정의역이 딱히 없지. 아, K가 양수가 있구나. K가 양수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된다. 자, 그래서 양수인 K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Y는 K가 꽂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알파가 1이구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파는 1이었구나. 1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알파를 뭘로 잡았어? G-1로 잡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G-1이 1이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F1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1일 때 K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 자리에 1을 넣어줍니다. 1을 넣어주면은 자, 얘는 K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구해낼 수 있고 자, 여기다가 이제 저거 대입해주면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A와 K를 우리가 모두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되게 흔한 형식의 문제긴 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결국 역함수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하게 만드는데 절대 역함수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원함수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머뭇거리는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원함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얘기를 할 때 x가 아닌 다른 문자를 하나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x가 아닌 어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가지고 어차피 그것도 그냥 실근이 하나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함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주요했다. 근데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걸 푸는 건 사실은 너무 간단한 문제로 바뀌잖아. 그치? 내신 수준에. 근데 이렇게 전환하는 사고 과정만 있으면 된다는 거. 자, 29번. 자, 적분인데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10이라고 했고 자, 얘랑 y는 tx가 만난대. 교점을 pt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자, pt에 대해서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자, pt에서의 접선의 y절편 GT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적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형태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개 변수를 통한 음함수에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죠. 단순히 치환 적분 문제가 될 것 같고, 자, 이 녀석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얘기했을 때 GT를 우리가 표현만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점이 굉장히 끔찍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교점 PT의 x좌표를 알파라고 일단 세팅을 해놓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방정식이 하나 생기는데 알파를 구할 수는 없지만 자, 이거 하나 우리가 내켜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주면 자, y는 자, 계산은 이렇게 일단은 냅둬놓고 이 목리분이니까 이제 계산이 좀 빡세지, 그지?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자. 이걸 이제 구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GT를 우리가 뭐라 적을까요? GT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 플러스 F 알파로 우리가 넣어놓을 생각이고 GT라는 녀석을 이렇게 잡아놓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GT 자리에 이제 이걸 집어넣고 이 녀석을 우리가 알파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알파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자 T랑 알파에 대한 관계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녀석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10은 T 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놓을게.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자 이 녀석 DT로 되어 있는 걸 D 알파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나씩 하는 거야. 음함수 작품. 자 그러면 이렇게 GT 자리에 요게 들어가 있고 F 프라임 알파, F 알파 이 녀석을 그대로 갖다 쓰고 T 대신에 이걸 씁시다. T 대신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인데 10을 하나 갖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한번 해주자. 0은 자 t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한다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d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미분을 그 다음에 해주면 t 3알파 제곱 플러스 1 d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 녀석을 공부 처리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dt 자리에 우리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자 dt 자리에 마이너스 p 3알파 제곱 플러스 1 d알파 이렇게 있고 이거를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로 나눈 녀석을 써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계산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F 프라임 알파 이게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네. GT 일단 구간 먼저 찾아보면 자 일단 T가 1일 때 그래서 T가 1일 때 알파를 좀 찾아놓으면 알파는 2가 나오고 T가 5일 때 알파는 1이 나오네. 그래서 얘는 1부터 2까지 구간이 잡히고 자 계산이 TGT GT 넣기만 하면 되는데 정리가 깔끔하게 없어지질 않네. 알파를 써볼까? 자 여기에 그러면 10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는 모습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느낌은 오는데 말이지. 그래서 요 녀석이 시험적분으로 되는 거는 나오는데 GT로 이 녀석이 또 하나 들어있으니까 T 아하 이거 이렇게 냅둬도 되구나. T가 들어있었지. T가 들어있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고 자 그럼 여기다가 T GT 분의 1 DT 대신에 아예 정리가 한 번에 잠깐만 알파 제곱 요 녀석이 F알파 간단하게 바꿔야 되는데 요 녀석을 이렇게 써놓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알파분의 1에 F알파 알파분의 F알파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놔.
넣고 얘를 끝까지 알파로 쓰지 말고 끝까지 쓰지 말고 P 자리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PGT 자리에 DT 대신에 DT는 알파 제곱분의 F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B알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P, P 자리에 자, T 자리에 T 대신에 이걸 넣을 거고 그러면 자, T분의 1이니까 F 알파분의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GT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 플러스 F 알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DT 자리에 이것만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얘가 마침 사라진다 됐다 이제 그래서 이게 계산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1부터 2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 넣어주자. 그래서 이 녀석을 A 같은 걸로 쓴다면 얘는 F 알파분의 알파의 자 A분의 1이 될 거고 DT 자리에 요걸 집어넣을 건데 얘가 마이너스 A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라지 A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B 알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A가 사라지고 알파가 하나 사라지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최종적으로 1부터 2까지 우리는 마이너스 알파 F 알파분의 1 B 알파만 해주면 되고 F 알파가 결국은 요거였으니까 요거 대신에 넣어주면 1부터 2까지 역수로 들어가자. 마이너스 10알파 분의 알파 제 플러스 1 B알파로 들어가면서 계산이 되는 녀석이 나오게 된다. 둘로 쪼개가지고 계산이 맞네요. 오케이, 여기까지.